네, 이제 우리가 127페이지에 보시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해와 용서다라고 이제에 대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윤숙전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적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 대화가 아니라 조금은 조리 있고 조금 더 구조화된 대답을 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한 공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우리가 두과식, 미과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두과식이 뭐예요? 두과식. 머리도? 그쵸, 맞아요. 머리도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맨 앞에다 이야기하는 게 두과식이에요. 미과식은 뭐예요? 꼬리 밑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게 미과식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위한 말하기의 경우에는 미과식이 좋을까요? 두과식이 좋을까요? 미과식이 좋을까 두과식이 좋을까? 네. 아니지 이제 그 말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 이야기에 따라서 꼬리가 먼저 할 수도 있고 머리가 먼저 할 수도 있고. 꼬리가 먼저 하거나 머리가 먼저 하는 경우는 조금 얘기해놓고 머리를 그게 아니라 이제 미과식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주장이나 결론이 맨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고 두과식은 맨 앞에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두과식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미과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두과식이 앞에 나오거나 미과식이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뭐 두과식으로 앞에다 꽉 얘기하고 논증할 방법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미과식 뭐 이제 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주장을 이야기하는 미과식이 어울리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의 경우에는 주로 미과식보다는 두과식으로 하는 게 왜요?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미과식은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한 집중력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정적인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놓치면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끝까지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과식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앞에 딱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쨌든 1, 2분 정도는 내 말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강한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는 두과식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윤수장님 말씀하실 때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해와 용서인가요? 네, 저는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해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주장 나왔죠. 두과식이에요. 뭐 하나 더 이유. 왜냐하면 이런 악한 것을 이해와 용서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이유를 나타낼 때는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뭐뭐이기 때문이다로 끝나요. 그죠? 자,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끝나는 경우에 맨 앞에는 뭐로 시작해요? 뭐뭐이기에. 네 글자. 뭐뭐이기 때문이다가 맨 마지막이고 맨 처음 뭐로 시작해요? 왜? 누가 뭐. 왜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과 때문이다는 서로 호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근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숙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0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했었는데 이러 해가지고 이것들이 저의 성장을 가져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장, 그 다음에 근거, 예시 이처럼 3단계로 가능하면 좀 더 조리 있고 좀 더 분명하게 전달될 여지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리 박 부모님 아까 발표하다 마셨죠? 발표하다 아까 마셨죠, 그죠? 네. 끝내셨습니까? 네. 자,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해와 용서다라고 하는 다른 발표하실 분이요? 제가 해볼게요. 네, 발표해보세요. 네, 발표해보세요. 네. 이해와 용서는 좋은 단어이지만 네. 그렇게 되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 순간을 참고 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네. 마지막에 자신감이 없어지시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못 썼어요. 자, 제가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이해와 용서가
이게 뭔가 가능한가 또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발표이신데 조금 더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 단순하게 이해와 용서가 가능하거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거나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좀 달라요. 그죠?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에 관한 이해와 용서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거나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측면에서 내용을 더 보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더 발표하실 분, 자, 왜 발표 좀 안 하신 분들이 좀, 네, 발표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대적이라 생각이 들며 네. 제가 먼저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하면서 선하게 대하면 악한 상대도 선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악한 힘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말씀하신 뭐냐면, 네, 저는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해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이해와 용서를 하면 그 악한 사람의 행동도 결국에는 이제 선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또 발표하실 분요. 우리 어차피 왜 오늘 네, 발표해 보세요. 네, 오늘 호피무늬를 입고 오셨는데, 네. 저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네.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고. 네. 그래서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이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첨가해 보면 우리가 보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하면 사실은 악한 것이 미워지거나 또 악한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이 살아오면서 많이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악한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그 사람이 되게 이제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악한 게 아니라 악한 게 오히려 안타깝거나 좀 애처로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면 만약 여러분이 교실에서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친구를 자꾸만 놀려서 큰 다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다툼을 일으킨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 거기 안 채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것도 뭐 책을 굳이 안 읽어도 쓰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보실까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에요. 자, 다문화 가정 아이들 놀려가지고 다툼이 발생했어요. 자,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또 다툼을 일으킨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는가? 네, 우리 서영 선생님 마음이 급하세요. 일단 조금만 우리 공부 이제 정리할 시간 조금만 하고요. 네. 그래도 우리 수업 시간이 빨리 가죠? 네. 네, 이제 벌써 1시간 반 지났어요. 빨리 가요. 네. 지루함이 없어요. 교수님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아닙니다. 학생들 열심히 하시니까 뭐 조금 논증적이지 않으면 어때요? 조금 뭐 두 과식이 아니면 어때요? 그냥 자꾸만 시도하고 또 이게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학생은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도 없고 잘 알 수도 없어요. 그 대신에 공부하려는 자세와 열심히 하는 태도만 가지면 돼요. 뭐 오늘 배웠던 거 내일 잊어버리면 어때요? 뭐 또 배우면 되지. 또 배우면 되죠, 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 그리고 처음에 멜로디요 너무 좋아요. 네. 처음엔 진짜 이게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막 그랬는데 네. 이제 일단 교수님이 이제 이걸 진짜 재미있게 풀어주시면서 네. 쉽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하니까 네. 재미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1학기 때 제 별명이 와르바시였다면서요. 와르바시 아주 꼿꼿하게 까칠스럽게 처음 들었을 때
일단은 그렇게는 봤죠. 네, 일단은 네. 왜냐면 와리바시라는 표현은 안 했고 아무튼 이게 정직하게 고드신 가시는 분이라는 것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는 느꼈죠. 네. 이번에 겪어보시니까 이거 유도리가 많으셔. 저게 식사하고 또 제의를 해주시고 그 뒤로는 제가 오히려 굉장히 크게 우리 교수님 크게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사모님 아니에요. 교수님하고 사시면서 하란 대로만 하면 되겠다 싶어. 아니에요. 가정은 또 뭐 그거는 크게 녹음해가지고 13일 봐야 되는데. 저번에 꼿꼿하게 정직하게만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겪어보고 너무 좋으신 거야. 너무 네. 마음도 넓으시고 감사합니다. 크게 느껴져요.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해요. 네. 뭐 이렇게 즐겁게 수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예, 보통 쉽지 않아요.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아까 서영 선생님 손 드셨는데, 네. 만약에 지금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해. 네. 이렇게 말해주고 우리가 예전에 미국의 원조를 봤던 그런 기억을 해야 해. 네. 지금은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으니까 지금 베풀 때라고 생각해. 네. 자, 그래도 제가 까칠한 선생이니까 한마디 피드. 왜냐면 보세요. 해결 방법과 해주고 싶은 말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용수님이라면 네, 저는 이런 다툼을 발생한 아이들을 불러서 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될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앞에다 쓰시고 그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 먼저 봐서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 라고 말하고 싶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해결 방법과 해주고 싶은 말에서 조금은 구분해도 되겠다. 그죠? 자, 또 발표하실 분이요. 네, 박봉우님. 네. 자꾸 제가 먼저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그냥 발표 안 하려고. 네. 제가 고등학교에 특강을 이렇게 나갔더니 제가 막 발표를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래요. 교수님, 저 지금부터 잠깐 쉴래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왜 그래?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교수님, 저 지금부터 잠깐 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만 네, 말씀하세요. 네. 내용을 선생님이 네.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네.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고 네. 서로 용서와 간용의 마음으로 네.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네. 교육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해결 방법이에요?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해주고 싶은 말이죠. 아니죠. 해결 방법이죠. 그, 말도 되고 교육방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교육자적인 어떤 설득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결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에 뭐 교수님 그 정도면 됐지 왜 이렇게 까탈스러우십니까? 우리 원래 그게 까탈스러운 거 배우려고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할 것 같았으면 우리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뒤에 한번 볼게요. 128페이지를 보시면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심상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괴롭히는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태도나 어떤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8가지 덕목이 있는데 거기에 8가지 덕목 중에 존중이라는 덕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먼저 타인을 존중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장되면 타인에 대한 존중.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있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언급은 안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할 때 그럼 우리 나왔던 앞에 관용에 관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듣거나 본 경험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있으실 거예요. 채우시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3-2번.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괴롭힐까요? 왜 괴롭힐까요? 다문화 그냥 네. 다르다 뭔가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맞춰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인 거죠. 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가치와 내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과 주변 중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중심을 가지고 주변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은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나 자신, 내 가치관이 유일하거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치관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비하하고 깔보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단어로 말한다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에 얕잡아 보기 때문이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또 왜 괴롭힐까요? 남의 약점을 재미로 알고 놀리는 것은 안 되죠. 네, 그렇죠. 남의 약점을 재미로 알고 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남을 괴롭히는 것은 나쁘죠. 약점을 잡고. 근데 문제는 왜 괴롭히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다면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좀 신기하잖아요.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놀리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즐거워하기 때문에. 때문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유나 근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자, 우리 공환수님 오늘 발표를 많이 안 하시는데 자, 이거는 책을 안 읽어도 발표하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 어떤 마음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괴롭힐까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자기하고 다르니까 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네. 그 다른 행동을 하고 네. 또 그 다른 그 모습들도 다르고 네. 때로는 말씨도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름이다라고 하는 건데 생활 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대다수의 사람이 다문화인데 우리가 같이 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시받고 우리가 얕잡아 대우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안경 쓰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안경 쓰는 게 정상이에요? 안경 안 쓰는 게 정상이에요? 안 쓰는 게 정상이에요? 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가끔 쓰시고 가끔 안 쓰시는 모양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돋보기 글씨도 안 볼 때 썼다가 뺐다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다고 안경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안경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안경을 쓰는 사람이 적으면 안경을 쓰는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언뜻 봐서는 안경 쓴 사람이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때에 따라 쓰기도 하고 안 쓰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그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읽어본 적 있잖아요. 막 거인국에 가고 소인국에 가고 걸리버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거인국에 가니까 어때요? 걸리버는 소인이죠.
건립이 똑같은 건립원데 소인 국가니까 거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만약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다문화고 우리만 다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겠죠, 아마도. 3번. 내가 만약 다문화 가정 아이의 입장이 되어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속상하시겠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너무 외롭고 슬프고 네. 아, 너무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다. 네. 또요. 서럽고 속상하고 때려주고 싶고. 네. 내 나라는 어디일까? 아, 내 나라는 어디일까? 네. 또요. 전번에 뉴스에 보인 미국에서 네. 코로나 때 막 한국 사람 막 때리고 이런 거 네.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외국 여행 좀 자제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 이 아시아 사람이어서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어제 제가 영상에 올린 것도 보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제 욕을 하거나 또 괴롭힘을 이제 하는 경우 제가 영상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 사람한테도 마늘 냄새가 나고 김치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향수를 뿌리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괴롭힘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당연히 뭐 이제 괴롭고 또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겠죠. 억울한 마음도 있겠죠. 3-4번을 보면 여러분은 다문화 가정 친구를 못 살게 구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더 제가 아, 네네네. 제가 어릴 때 네. 어릴 때 보면 네. 마을에 마을이 커가지고 이제 애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애가 항상 돌아가면서 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꼭 다문화 가정 애들보다도 네. 성격상 네.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아주 인성이 못됐군요. 네. 그런 사람은 누구를 하나를 왕따를 시키는 타입입니다. 네.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이 다문화 가정 애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런 성질을 가진 애들은 어디를 가나 네. 어른 속에서도 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린애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꼭 다문화 가정의 아이여서 이제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또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런 사람은 네, 이해 용서보다도 이 사람도 우리가 클 때 생각하면 걔를 아무리 선생님이 학부형들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벌이 최고겠죠. 네. 맴매해야 돼, 맴매.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간의 행동을 이제 판단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어떤 이제 성향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이건 이제 일종의 선천적인 방식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후천적인 삶의 환경에서 자라왔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DNA적인 유전학적으로만 설명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DNA적인 유전학적인 설명을 배제시키고 성장 과정의 후천적인 사회적 환경으로만 또 설명할 수 없는 이제 두 가지의 여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친구를 못 살게 구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은주님. 네. 진심을 다해서 네. 그 친구한테 잘해주고 네. 친하게 지내려고 네. 모든 것을 더 잘해주고 친근감 있게 해주면 좀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아, 네. 아, 이해와 배려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군요. 네, 앞에서, 그래요. 또 다른 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 어떻게, 네, 말씀하세요. 네. 나도 어릴 때 말 못하는 언니를 네. 친구들과 놀리다 네. 그 언니가 불쌍해 보여서 네. 그만둔 생각이 난다. 네. 놀리면 불쌍하지 않니 하며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네, 좋습니다. 아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꼭 다문화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내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겠다. 또 결국에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이지만 또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오늘도 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11시 45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새 수업을 너무 꽉꽉 채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129페이지를 할 건데요. 거기 4번은 좀 숙제입니다. 그래서 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학급 행사로 사과의 날 행사를 합니다. 둘이 서로 화해한다는 의미로 11월 24일을 기념한 날인데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섭섭하게 하거나 누구에게 미안한 적이 있나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사과 편지를 써 보세요. 네. 이거 편지 쓰면 우리 수업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거는 미리 좀 해 오시고, 난 부끄러워서 사과한 내용을 발표 못 하겠다라는 분은 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한번 발표해 보겠다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사과 편지를 간단하게 발표하고,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는 관용을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만 하고, 더 질문사항 없으시죠? 네.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